오늘 준비한 리뷰는 영화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장항준 감독의 작품이고요. 뭐 지금 요즘 거장 직전 감독? 네, 이런 수식어로 좀 알려져 있죠. 뭐 장항준 감독은 워낙 예능에 많이 출연해서 어, 감독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예능인의 느낌? 네, 그런 부분이 강했었는데 이번 작품은 상당히 진중한 정말 이제 거장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현재 스코어가 500만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네, 충분히 1000만 달성하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1000만 관객이 넘었던 왕의 남자, 네, 왕의 남자라는 영화보다도 그 실제 달성하고 있는 그 수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이 영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도 재밌었지만 영화 후기 그리고 그 영화 코멘터리라고 하나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후기를 작성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서 리뷰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영화 배우들과 감독이 그 관객 인사하는 부분들 거기에서 나누는 그런 코멘터리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많이 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 영화가 이제 단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단종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뭐라죠?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퍼져서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단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뭐랄까 아픈 정말 애절한 그 사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배우 한 명 한 명이 그 배역과 캐릭터에 너무 잘 녹아들고 다들 연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나 이 영화에 나오는 정말 단역들까지도 정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이 조선시대 그 시기에 정말 살았던 사람들처럼 어 정말 하나같이 녹아들어서 어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연기 자체가 다 편안하게 느껴졌다. 이런 게 좀 보여졌고요. 무엇보다도 이 배우들끼리 서로 너무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관객 인사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나누는 어떤 말과 태도나 또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이나 그리고 실제로 장항준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배우들이 서로를 너무 좋아한다. 특히 유해진 배우하고 그 단종 역할을 맡은 박지훈 배우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 좋아한다.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도 연배로 보면은 유해진 그죠? 배우가 거의 아버지 뻘이고 또 박지훈 배우가 지금 영화상에는 17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빠 아들 관계일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나이 차가 나타나고 실제 현실에서도 유해진 배우와 박지훈 배우가 좀 연배 차이가 있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너무 서로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여기 출연했던 뭐 전미도 배우나 그리고 유지태 배우나 이런 분들도 하나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 그리고 감독님도 너무 좋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서 그런 어떤 감정들이 실제 연기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 영화가 사실은 물론 유지태 한 명의 역할을 맡은 유지태가 어떻게 보면 악인의 역할이긴 하지만 뭐 일방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명분을 가지고 그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낸 그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배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이후로 그 세조하고 한명회하고 완전 그 악플 테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세조가 묻혀 있는 그 왕릉에 네 홈페이지에 뭐 엄청난 그 악플을 달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댓글들 보니까 나 이거 세조한테 악플 달러 가야겠어." 뭐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단종에 대한 그 애틋한 공감이 통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단종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짧은 그죠? 왕으로 뭐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쫓겨난 지 4 개월 만에 사망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왕으로서 활동한 시간이나 혹은 사망할 시간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너무 어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체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사실 거의 없고 역사 기록에도 거의 남아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뭐 자살이냐 타살이냐 뭐 타살이라기보다는 사약을 먹고 죽었냐 아니면 본인이 자살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하지만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역사 속의 하나였고 또 역사라는 게 이 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죠 냉혹하잖아요. 그 역사라는 거는 항상 강자,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단종에 대해서 이렇게 묻혀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뭐 물론 이게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 당시 단종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함께했던 분명히 이 단종을 4 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또 보살피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항준 감독 요즘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하셔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천만 정말 거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경거망동을 하지 않겠다, 조심하겠다라고 하는데 장항준 감독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천진난만한 그죠? 감독 자체가 또 굉장히 셀럽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귀요미 예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감독에 대한 또 애정이 이 영화에 대한 또 애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가진 그래도 묵직한 진중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장항준 감독에게 이런 '진득한 진중함이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 또 느끼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아마 처음에 영화를 선택하게 된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믿을 수 있는 배우 유해진 배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 치고 사실 재미없는 영화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유해진 씨가 연기하는 거가 "아우 어색해. 연기가 뭐 이제 지루해. 재미없어." 이런 평가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한두 작품 정도 뭐 약간 뭐 전체적인 스토리나 이런 재미가 쪼끔 덜한 영화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해진 배우가 나오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를 만족시켜 주는 그런 정도의 연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번 그 왕가 사는 남자에서 유해진 배우의 연기는 그동안 쭉 누적되어 온 유해진 배우의 모든 장점들 그죠? 코믹함 그리고 정말 슬픈 그 순간에는 정말 슬픔에 콱 박히는 그런 연기. 사실 너무 이렇게 심파적이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정말 서민적인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유해진 배우가 굉장히 어 뭐랄까요?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해진 배우의 여몽도 연기는 아주 능글맞으면서도 코믹하면서도 그리고 또 슬픈 장면에서는 그 감정의 깊이를 더해 주는 그런 정말 명품 연기라고 볼 수 있고요. 단종 역을 맡은 박지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배우를 다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예고편만 쓱 흘려 봤을 때는
저는 박보검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눈빛 이런 것만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갔을 때 박지훈 배우를 몰랐기 때문에 '약간 박보검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상을 이제 보고 볼수록 영화를 보면 볼수록 박지훈이라는 배우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저한테는 낯선 배우고 이제 아직 연기를 뭐 오래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수 출신이라는 거는 저도 이번 영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전혀 그런 이력을 모르고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신인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눈빛 연기에 대한 그 평가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눈 눈에서 느껴지는 그 안광이라고 하죠. 그 광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영화 초반에는 굉장히 기운 없고 쫓겨났으니까 힘없고 그리고 밥도 먹지 않아서 정말 초췌한 그런 눈빛에서 뒤로 갈수록 정말 왕다운, 정말 왕으로 '내가 한번 다시 일어서 보겠다.' 하는 어떤 결기가 느껴지는 그런 눈빛까지, 그런 눈빛 연기에 있어서는 꽤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종이 그 당시에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어린 단종의 모습. 실제 박지훈 씨 나이가 17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 어린 소년미라고 하죠. 네. 그런 모습이 좀 잘 보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중장년층이 본다면 보통 이제 중장년층에게는 진짜 큰아들 정도 나이 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더 애틋함, 그 아이가 정말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잘 연출해 주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약한 그 어린 왕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조금씩 어 본인이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들도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유지태 씨의 뭐 역할 한 명에 풍채가 진짜 좋아요. 네. 풍채가 정말 좋고요. 어 유지태 씨는 사실 좀 뭐랄까요? 좀 다양한 악역들도 많이 소화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또 한 명의만의 또 새로운 악역, 그러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악역이죠. 네. 그리고 워낙 풍채 등치가 너무 크고, 남자들이 봐도 유지태 씨는 좀 더 남자다움이 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아주 뭐 새로운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가져왔었던 그 카리스마 있는 역할 중에 그 가장 강한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는 역할이 아니었나. 그리고 유지태 씨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유해진과 박지훈 씨가 좀 더 이렇게 선량하고 뭐랄까요? 더 동정심이 가는 그런 역할로 보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분들의 케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해진 배우와 박지훈 배우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심이다 보니까 뭐 계속 같이 붙어서 연기하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닮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웃는 모습이나 네 눈빛이나 눈매나 네 이런 것들이, 행동들이 실제로 영화에서도 고런 둘이 좀 비슷비슷하게 행동들이 이렇게 서로 동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스티커에서도 네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밥 먹는 장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뭐 아무래도 뭐 유배지에서 이분들을 모시는 가장 큰 일이 하루 3끼 밥 먹이는 일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민들은 차마 먹지 못하는 정말 쌀밥을 곱게 지어서 어 근데 이상하게 영화에서 이렇게 왜 밥 올릴 때 보면
쌀밥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사실 뭐 쌀밥 자체가 그렇게 뭐 '맛있다.' 이렇게 막 느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런 사극에서 이렇게 밥 올릴 때 사실 저 반찬도 몇 개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꼭 보면 이제 생선 이게 딱 예쁘게 올라가 있는데 저 흰쌀밥에 저 생선 그리고 나물 보통 한 3-4 가지 요렇게 이렇게 단촐하게 올라가 있지만 진짜 좀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영월인가요? 그죠? 요 지역 그리고 그 정말 어 그 절벽에서 보여지는 이 유배지가 보이는 장면이라든가 그리고 강가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장면이라든가 어 화면이 정말 예뻐요. 네. 정말 그 경치가 너무 좋고 어 물론 뭐 영화적인 어떤 장면을 위해서 연출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곳이 많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는데 이 영화는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뭐 단촐한 유배지다 보니까 뭐 화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단촐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좀 멋진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번에 그 단종 박지훈 배우가 이렇게 활 쏘는 장면들이 꽤 나오고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활을 굉장히 잘 쏘고 이 북궁이라고 하죠. 이거를 뭐 배워서 이 영화를 위해서 배워서 한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처음 봐도 치고 "너무 잘했다." 그런 뭐 평가가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활을 쏠 때 그 눈빛이 정말 그 왕의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또 호랑이를 잡는 또 장면이 나오는데 그 호랑이를 잡을 때 굉장히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호통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 그 왕궁에서 세자로 살면서 실제로 저렇게 했겠지. 그 사람이라는 게 왜 자기의 경험과 그런 그죠 누적된 그 태도들이 그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마 그 호랑이를 잡는 그 순간 정말 17 년간 살아왔던 그 자기의 세자로서 그리고 잠시나마 왕으로 올라갔던 그 어쨌든 훈련된 모습이 그때 나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조선 시대에는 이 세자들은 뭐 끊임없이 공부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했을 거잖아요. 뭐 어렸다는 거 말고는 이 사람도 나름대로 훈련받아 온 그죠? 왕이 될 준비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본인의 그 잠재돼 있던 그 왕의 기운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실제로 인제 본인이 일어나서 세조를 인제 끌어내리겠다라는 인제 결심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역사상에서는 뭐 단종이 거기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영화상에서는 네 실제로 이제 가담한 것처럼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결심을 하는 순간의 그 눈빛 네 그 눈빛 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화는 뭐 배우들의 연기가 모든 "이 영화의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 모든 배우를 조화롭게 만들어 준 또 장항준 감독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뭐 둘 다겠죠. 일단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장항준 감독의 능력이고 또 이런 좋은 사람들이 각자 좋은 어떤 역할들을 다 해냈기 때문에 사실 뭐 영화라는 게 딱 뭐 한 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명의 연기자가 연기를 탁월하게 잘한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몫을 다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빠짐없이 빈틈없이 이 100 점짜리 영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제 그 궁녀 역할을 맡았던 전미도 씨 같은 경우에 역할 자체가 너무
작은 배역이 아닌가. 사실 전미도 씨는 지금 이제 거의 주연급 배우로 올라섰잖아요. 많은 이제 드라마라든지 작품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연기력을 이제 입증해 나가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영화에서는 약간 조연이라고 하기에도 좀 역할이 좀 작았는데 뭐 실제로는 훨씬 더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 그 말씀에 의하면. 하지만 전미도 씨가 하겠다라고 결정 내린 뒤에 비중을 굉장히 늘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작은 역할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너무 이 시나리오가 좋아서 그리고 정미도 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선한 역할 그리고 좋은 어떤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에 참여하고 싶었다. 너무 막 잔인하고 막 그런 영화를 본인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는 작은 역할이지만 이야기가 너무나 좋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서인지 마지막에는 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기는 하지만 전미도 씨의 그 연기도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아름답게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해진 배우 엄호봉도의 아들 역할로 나왔던 배우도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방송에 이분도 굉장히 출연 많이 하더라고요. 김민 배우. 근데 영화에 나온 얼굴이랑 그냥 지금 현실에서 보여주는 얼굴이랑 너무 많이 달라요. 예. 현실은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막 그렇게 잘생겼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네, 그냥 뭐 정말 그 동네에서 흔하디 흔한 그런 얼굴처럼 보였는데 실제는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말랐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어, 뭐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살아보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괜찮았습니다. 연기도 뭐 다른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별 출연해 주신 분들의 연기가 또 돋보였어요. 네, 금성대군 역할을 맡은 이준혁 배우, 그 다음에 그 고을 사또죠. 네, 박지환 배우, 그리고 이웃마을 촌장으로 나오는 안재홍 배우 이 세 분이 아주 좀 뭐 나름대로 영화에서 특별한 역할들을 다 맡으신 거기 때문에 근데 금성대군이 이준혁인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이게 사극이 아무래도 이게 수염이라던가 그 뭐죠? 머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동일하게 맞추니까 어 이분이 누구인지가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유시태 배우도 사실 유시태라고 말 안 해주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살도 엄청 쪄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금성대군 역할에 이준혁 배우도 굉장히 그 단아한 정말 뭐라 해야 되죠? 이분도 어쨌든 뭐 왕이 되지 못했지만 단종에게는 어떻게 충성한 정말 마지막 그 신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단종의 유일한 고위 대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단종과 함께한. 네. 그리고 안재호 배우가 어떻게 보면 그 이 영화에서 가장 그 코믹한 유해진과 같이 네, 두엣으로 코믹 역할을 좀 맡고 있는데 안재홍 배우가 있어서 이 영화 초반에 이 코믹한 분위기가 확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배우 한 명 한 명이 정말 각자가 가진 그 매력과 좀 연기 연기의 재미, 네, 그 표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 영화는 진짜 영화관 가서 꼭 한 번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어떻게 보면 1,000만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험은 좀 해보시는 게 좋잖아요. 물론 나만의 스타일, 뭐 나만의 영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보는 영화는 한 번쯤 영화관에서 보는 게 나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종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조에 대해서도 이 영화 때문에 세조가 엄청나게 정말 욕을 먹고 있고 정말 역대급 악플을 받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세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세조는 또 세조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세종대왕이 왜 그런 또 선택을 했을까? 무조건 장자만 왕으로 세워야 돼라는 어, 어떤 기준을 뭐 본인 나름대로는 그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단종의 아버지 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병약하고 아팠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였는데 예, 왜 그렇게 또 대를 이어서 그렇지만 않았다면 뭐 이 단종도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요. 또 모르죠. 단종이 이제 왕이 돼서 계속 했을 때 뭐 정말 잘할 수 있었을까? 뭐 그것도 우린 모르잖아요. 네. 잘했을 수도 있고 정말 말아먹을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렇게까지 아프게 갔어야 했나 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갔어야 했나 하는 정말 아쉬움 그리고 안타까움이 이 영화를 더 찾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단종 여행 코스 같은 것도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네, 단종이 그 유배 가는 길마다 뭐 단종의 어떤 그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유배길을 따라서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고 유배지인 영월로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단종을 기억하겠지만 아마 이 영화를 보는 것으로 새로운 단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장 직전 감독이 아니라 이 영화로 진짜 거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장항준 감독의 정말 멋진 미래를 네, 미리 축하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진짜 더 멋진 영화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유해진 배우는 계속 더 어떻게 보면 정말 조선시대에 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조선시대에 특화된 배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딱 봐도 그냥 조선인 같은 느낌. 그래서 유해진 배우의 또 더 멋진 연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리뷰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 중에 하나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영화 중에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본 이후로 유튜브의 모든 알고리즘에 단종 이야기로 막 가득 차 있어요. 네, 뭐 단종의 그 역사 이야기, 뭐 단종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단종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 단종의 부인, 뭐 정순왕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전파되고 아마 당분간은 단종에 빠져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다면 네, 빨리 영화관으로 달려와서 왕가 사는 남자 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리뷰 라이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 좋은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